안녕하십니까. PS랩의 송식입니다. 문제 해결 방법론 DMAIC 제14강 결과 검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결과 검증은 improve phase의 세 번째 스텝이죠. 우리가 이제 개선 계획 수립 단계에서 보면은 애널라이즈 페이지에서 넘어온 개선 방향, 산출물, 그 개선 방향이 유형별로는 크게 제어인자하고 대안인자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제어인자 같은 경우는 실험 계획을 통해서 y fx 식을 찾죠. 그리고 고객이 원하는 이제 y 목표를 달성시키기 위한 제어인자들 x들의 최적 값 조건들, 최적 조건이라고 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이제 찾아주면 결과 검증 단계에 들어와서는 그 최적 조건대로 한 10여 회 이상 실험을 이제 통해서 결과를 얻는 거죠. 그리고 그것에 이제 프로세스 케이퍼빌리티를 얻으면 목표 달성 여부를 확인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또 하나의 흐름이 대안인자죠. 대안이 필요한 인자에 의해서는 최적화해서 우리가 이제 브레인스토밍이나 여러 가지 그런 거 정성적 기법들을 통해서 가장 좋은 어떤 요건 이것을 찾아주면 최적화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뭐 지금 단계에서는 이제 그런 것들을 모아서 전체적으로 메저 페이지에서 우리가 요구했던 목표 수준을 달성했느냐 그런 부분을 이제 검증하는 내용이고요. 또 하나는 컨트롤 페이지로 넘어가기 전에 과연 이제 이 단계에서 목표가 충분히 우리가 달성을 한 것인가 이런 그 리스크 매니지먼트 차원에서의 접근도 중요한 어떤 활동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그 컨트롤 페이지로 넘어가면 실제 프로세스에서 여러 가지 우리가 문제점이라든가 아니면 목표를 충분하게 장기적으로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체크할 수 있기 때문에 훨씬 더 효율적으로 우리가 이제 과정을 밟아온 내용에 대해서 검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컨트롤 페이지에서는. 그런데 이제 시간도 많이 들고 또 양산에 또는 실제 운영 프로세스에서 검증하기 때문에 노력도 많이 들어가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최소화시키기 위해서는 이 인프루 페이지에서의 이 결과 검증 여기에서 많은 부분을 우리가 충분히 목표를 달성했다 또는 달성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어떤 부분 때문에 그런가 보완하는 차원에서의 노력을 심도 있게 기울여 줘야 된다. 뭐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단계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순수하게 실험 계획으로만 이루어진다 그러면요. 대안인지나 이런 것이 없다 그러면 문제 해결 방법론 우리 인터넷 동영상 강의의 문제 해결 방법론 그 퀵 DMWC가 있습니다. 거기 5강 보시면 제 5강 보시면 실험 계획으로만 전개하는 간단한 효율적인 전개법이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좀 복잡하지 않은 그런 유형들은 실험 계획으로만 이루어진 문제 해결은 DMWC라는 방법론을 활용하시면 굉장히 효율적이고 효과적이고요. 자, 여기서는 조금 과정 자체가 복잡도가 높은 그런 유형의 문제 해결에 적합한 그런 그 결과 검증의 과정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실험 계획 제어인자를 통해서 우리가 y fx를 찾고 그를 통해서 고객의 요구인 y를 달성하려고 하는 x들의 최적 조건이 스텝 11에서 찾았다고 가정을 하죠. 그러면 이미 x1, x2, x3에 대한 정확한 값들은 이제 찾아진 거죠. 이때 우리가 요구하는 예측된 값이 나오느냐 뭐 그런 측면에서의 결과 검증을 진행을 하게 되는 거죠. 이것은 이제 플랜 단계이기 때문에 두에서 이제 그런 또는 분석하고 확인하고 유지 관리하는 뭐 이런 차원의 PDCA가 또 사이클이 운영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일단 플래닝을 세운 겁니다. 또 하나는 제어인자에 대한 거지만 대안인자 또는 그 두 개가 이제 혼합된 이런 유형들은 이런 표를 이용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자, 최적 대안의 같은 경우는 우리가 최적화에서는 이제 최적 대안을 통해서 최적화, 즉 어떻게 될 것인가 라고 하는 이미지를 보여주는 게 최적화라고 그랬죠. 또 실제 적용해서 운영을 하는 것까지도 상관이 없습니다. 운영을 못한다 그러면은 이제 이렇게 된다라고 하는 이미지를 보여주는 것,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스텝 11에서 또는 이전 제 13강에서 자세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된 모습을 보여주기는 이 표가 너무 복잡해지니까요. 된 모습, 즉 최적화를 하게 된 그 직접적 배경이 됐던 거, 그것이 이제 최적 대안입니다. 그러니까 최적 대안을 쭉 갖다 놓고, 이 최적 대안은 이제 어떻게 나왔죠? 네, 애널라이즈 페이지에서 이 개선 방향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이렇게 하면 돼! 이렇게 결정된 것들이죠. 그래서
최적화를 갖다 놓으면 복잡해지니까 최적 대안이라고 하는 것들을 쭉 갖다 놓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이제 프로세스를 바꿔주는 그런 핵심적인 내용들입니다. 이렇게 바뀌어준다는 얘기죠. 자, 그랬을 때 y가 우리가 매저 페이지에서 생각했던 그런 y가 얼마큼 높아지느냐, 이런 것들을 좀 검증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바꿨던 그 최적 대안들을 다 갖다 놓고, 이걸 통해 물론 이제 최적화가 이루어졌을 겁니다. 그걸 통해서 이제 y가 얼마큼 높아지느냐라는 것들을 이제 검증하는 방법이 있어야 되는 거죠. 만약에 아무리 생각해도 검증하는 방법이 없어요. 뭐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이제 효율을 좋게 해주는 그런 체질 개선의 성격을 띠는 최적화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직접적으로 검증할 필요는 없을 겁니다. 이제 y가 얼마큼 높아지는 것과 직접적으로 관계되는 그런 검증 방법을 찾아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설문이라고 해놨습니다만, 이전에 우리가 설문을 실질적으로 이제 하는 그런 응답자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바뀔 거다 이렇게 얘기해놓고 점수를 매기게 한다 그러면 그것도 일종의 결과 검증이 되고요. 그래서 그 개선되기 전의 상태와 설문의 결과를 비교하면 향상된 정도를 확인할 수가 있을 겁니다. 또는 시뮬레이션도 올 수가 있고요. 또는 간단한 파일럿 테스트가 올 수도 있겠습니다. 전사적으로 이제 적용하는 거는 컨트롤 페이지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여기서는 어쨌든 간에 충분하게 개선적인 어떤 효과가 있다라는 것을 검증 방법을 통해서, 실효성 있는 검증 방법을 통해서 확인을 해줘야 되는 게 중요합니다. 근데 모두 다 동일한 검증 방법이냐? 그렇진 않아요. 여기는 이런 설문을 하고, 여기는 파일럿 테스트하고, 이런 내용들은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할 수도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이런 각각의 어떤 검증 방법들을 정의를 한다 그러면, 그를 통해서 이 y가 얼마큼 좋아지느냐, 그 델타 y만큼을 다 확인을 해주는 거죠. 그럼 그것들을 다 더했을 때 매저 페이지에서 얘기했던 목표 달성 여부를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이와 같이 플랜 단계에서는요, 결과 검증의 이제 플랜에서는 제어인자는 제어인자의 성격대로, 또는 대안인자는 대안인자의 성격대로, 또는 종합되게 한꺼번에 표현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좀 명확하게 개선된 것 하나하나를 최적화 내용 그대로를 가져다가 우리가 올리려고 하는 y의 대상, y, 실질적인 y죠. 품질 특성을 갖다 놓고 그것을 검증을 통해서 델타 y가 얼마큼 되느냐라고 하는 부분을 검증하도록 충분한 플래닝을 세워줘야 된다. 이것이 이제 중요한 요건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체크, 액트 단계별로 일어나는데, 두나 체크는 이제 동시에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실험 계획에 대해서 진행된 내용은 이와 같이 그대로 이제 실험을 진행해서 10여 차례 이상을 평가를 하는 거죠. 이를 통해서 이제 우리가 프로세스 케이퍼빌리티를 확인할 수가 있게 됩니다. 물론 이제 시기열적으로 흐름에 대한 평가가 필요하다 그러면 관리도를, 짧은 기간이지만 관리도를 작성을 해서 특이점에 대한 해석을 하고 그것들을 또 제거하는 이런 활동도 가능하겠죠. 자, 프로세스 케이퍼빌리티는 지금은 단기 시그마 수준이에요. 짧은 기간에 일어난 것이기 때문에 장기의 성향을 전혀 띠고 있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1.5를 안 더하는 게 정상입니다. 그래서 이론적으로는 이제 6 시그마 수준이 나와야죠. 6이 나와야 됩니다. 6.0. 4.5도 작은 숫자는 아닙니다만, 이 상태에서 이제 컨트롤 페이지로 넘어가면 한 1.5만큼 불이익을 당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만약에 4.5로 넘어가면 최악의 경우는 아주 안 좋은 케이스는 1.5를 뺀 3.05 시그마 수준 정도가 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여기서 6 시그마 수준을 달성해야 컨트롤 페이지 같이 이제 실질적으로 운영되는 프로세스에서는 1.5가 차감된 4.5 시그마 수준에 그나마 이제 높은 수준을 유지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런 의미에서는 1.5를 더하지 않고 단기 데이터이기 때문에 그대로 쓰는 거 하나, 또 두 번째는 6.0 시그마 수준을 달성해야 된다는 거, 이 두 가지가 여기서 체크해야 될 핵심적인 사항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실무에서는 다양한 시그마 수준이 나옵니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우리가 어떤 적정성 여부는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기 전에 어떤 판단을 좀 해줘야 되지 않나, 이런 부분은 숙제로 좀 남겨줘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만약에 설문을 한다 그러면은 응답자들 모아놓고서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 개선이 되니까, 자, 점수를 좀 매겨달라, 이렇게 설문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매저 페이지에서 했던 부분과 지금 이 결과 검증에서 했던 이런 부분들에 대한 비교를 통해서
뭐 때문에 어느 것이 더 향상될 것 같다라고 하는 그런 해석이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것이 이제 체크입니다. 뭐 앞 단계에서도 뭐 이런 부분도 다 체크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실행도 하고 이제 체크도 하는 동시에 일어나는 이런 문서 작성 방법이 있고요. 또는 뭐 별도로 따로 띄어서 할 수 있습니다. 수행한 것은 이제 이런 것이 수행이 되고요. 그 다음에 그것을 분석하는 이런 과정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죠. 별도로. 네. 자, 설문 같은 경우는 이제 시그마 수준을 계산을 하는데 이건 단기 데이터이기 때문에 1.5를 안 더하죠. 뭐 그러다 보니까 약간 그 메저 페이즈보다도 낮은 시그마 수준이 나와요. 메저는 이제 보통 1.5를 더하죠. 근데 이런 것 같이 뭐 1점이 좋아지고 설문력 뭐 2점이 좋아지고 이런 거 가지고는 이제 시그마 수준이 크게 영향받지가 않습니다. 뭐 그런 이유 때문에 설문에서는 뭐 0.5 또는 1.5가 뭐 높아지는 것도 상당히 의미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시그마 수준 관점에서는 그렇게 큰 변동이 없는 거죠. 오히려 낮아질 수 있는 거죠. 메저 페이저는 1.5를 더하고 이건 안 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주로 사무관적 부문에서 많이 발생하는 일들이죠. 그래서 시그마 수준은 이제 이건 보조 지표로 그냥 쓰고 뭐 실질적인 이런 실무와 관련된 매트릭을 그대로 활용하시는 것이 주지표로 활용하는 것이 올바른 방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뭐 결과 검증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렸는데 결과 검증이라고 하는 것은 뭐 설명은 간단했습니다만 양산성 검증, 즉 컨트롤 페이지에서 실제 프로세스에서 적용하고 또 그것을 확인하고 하는 그 한 달 이상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반드시 컨트롤 페이지를 한 달 이상을 하는데 자, 거기에서 문제가 밝혀졌을 때는 다시 이쪽으로 돌아와서 최적화된 내용들을 뭐 복구를 하거나 변경을 해줘야 되는 거죠. 뭐 그런 시간적인 또는 비용적인 측면을 고려했을 때 이 결과 검증에서 충분하게 확인이 된 상태에서 컨트롤 페이지로 넘겨야 된다. 뭐 이 부분만 명심해 주시면 충분한 그런 그 결과 검증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